정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계심이 남들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곁에 두고 싶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다 퍼준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이기에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든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나눠주었던 마음 때문에 상처도 쉽게 받지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기에 누군가의 말을 쉽게 믿고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가 어느 순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따뜻한 새로운 만남을 통해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혹시 상처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가을이 옵니다. 김종영. 맴 매미의 사랑 노래 들으며 가을이 옵니다. 귀뚤 귀뚜라미 달빛 노래 들으며 가을이 옵니다. 빨간 고추 잠자리 동동동 하늘꽃으로 웃고 가을길 코스모스 한들한들 반갑다고 인사합니다. 출렁출렁 황금 물결 타고 가을이 옵니다. 주렁주렁 열매들 향기 노래 들으며 가을이 옵니다. 정말로 가을이 왔습니다. 네, 네, 가을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제법 날씨도 좀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네, 네, 바람에서도 또 아침 저녁 기온으로 또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체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도 가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우, 하늘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네, 낮도 엄청 짧아졌던데요. 해가 좀 짧아졌죠. 네, 많이 짧아졌어요. 네, 옛날에는 뭐 8시까지도 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지금은 뭐 6시만 돼도 네. 6시 반 되니까 어제 6시 반쯤가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네. 네. 게다가 나뭇잎들도 하나 둘씩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맞아요.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동만세가 제 4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40회를 네. 맞이해다니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네.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네. 어쨌든 10회차마다 네. 뭔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렇죠. 네, 게스트를 누구 모신다든지, 네. 네, 우리 어린이들도 왔었고, 네. 플라워 싱어즈도 그렇죠, 왔었고, 왔었죠. 네, 한혜원 선생님도 모셨었고, 모셨었고. 네. 오늘은 오늘은 제 40회차를 맞이하여서 네. 또 게스트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서울에서 옥천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동요 작곡가 정보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선생님 곡을 저희가 네. 동요제를 제가 진행하면서 네. 선생님 곡을 되게 많이 아이들이 부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이제 뵙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정보형 선생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네. 네, 자리에 또 저희가 모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정보영 선생님의 대표곡은 뭐니 해도
함께 걸어 좋은 길. 아 맞아요. 네. 이 곡도 너무 좋죠. 네, 이 곡이 뭐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은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지요. 네, 감사하게도 몇 군데 교과서에 실어 주셔서 수록해 주셔서 네, 제가 덕분에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 네, 저도 교과서에 뭐 이 곡이 그렇죠, 실은 걸 선생님. 봤어요. 네. 현재엔 과거엔 네, 그런 아, 교과서에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우리 첫 곡으로 이건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네. 네, 이경의 작사, 정보형 작곡, 함께 걸어 좋은 길 들어보겠습니다. 공부점을 지나고 장난감집 지나서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가서 좋은 길 놀이터를 지나고 떡볶이집 지나서 집에 오는 길 너랑 함께 와서 좋은 길 노랫노랫 이야기하며 얘기하며 손잡고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서 너무너무 좋은 길 문구점을 지나 공구점을 지나 장난감집 지나서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 노랫노랫 이야기하며 얘기하며 손잡고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서 너무너무 좋은 길 놀이터를 지나 떡볶이집 지나서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 오늘 첫 곡으로 이경의 작사, 정보형 작곡, 함께 걸어 좋은 길 들으셨습니다.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 와, 정말 좋습니다. 네. 노래가 정말 밝고 경쾌해서 멜로디 주선율이 쏙 들어오는 노래예요. 네, 맞아요. 문구점을 지나고 네. 떡볶이집 지나서 네,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 문구점 옆에는, 들어있어요. 네, 떡볶이집이 있죠. 네, 학교 가는 길. 이 곡은 제23회 MBC 창작 동요제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던 곡입니다. 선생님, 이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그 당시 제가 한국 동요 협회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인분들이 한 번씩 동시집이나 이런 것들을 내시면 집에 배달이 되곤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동시집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경희 선생님 동시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문방구도 있고 떡볶이집도 있는데 딱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아.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네. 재밌기도 했고 그때는 왜 친구들끼리 한 집에 모여서 우르르 가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억이 너무 음. 나서 여기에 이제 시에다가 곡을 짓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 당시가 생각나서 굉장히 뭉클한 시였고 네. 이 곡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MBC 창작동요제에서 네. 그 부산 아이들이 진출을 해서 이제 네.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잘 때가 마땅치 않아서 네. 저희 집에 다 같이 정말요? 와서 네. 오. 집에까지 자고, 합숙을 하셨군요, 네, 합숙. 그 다음날 네. 미용실 아시는 분이 미용실 하시는 오, 분이 네. 이렇게 오셔서 머리도 말아주시고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또 다 직접 같이 오시고. 네, 대회에 출전했던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네, 그럼 그런 아이들이 대상 수상했을 때, 네네네. 저희 머리를 하시주신 무슨 미용실 그러게요. 원장님이 안 그래도 그런 소감을 얘기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 네. 네, 즐거운 에피소드였네요. 아, 그러게요.
아이고 대상 수상도 어쨌든 영광스러우셨겠지만 이 곡이 교과서에 이렇게 또 수록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걸 처음 아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을까요? 저도 물론 너무 영광이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교과서에 네 곡이 나오다니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작곡을 전공시키고 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맞아요. 굉장히 네.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셨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 또 이 곡 외에 또 교과서에 수록된 곡이 또 있으실까요? 네, 그 조원경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신 포도알 송송송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요? 곡이 교과서에 실린 그래요? 거를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배당금을 아. 저작권 협회에서 받게 그래요? 되어서 알게 되었고요. 나한테 왜 안 왔지? 쓸 거예요. 예. 너무 워낙에 많이 아니에요. 받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내고는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을 그려요. 그리고 오. 벚꽃 팝콘 네. 네, 이렇게 아,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된 있네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벚꽃 팝콘 같은 경우에는 또 동요제에도 많이 또 네, 그쵸, 맞아요. 나오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 정봉 선생님 노래는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다 좋아. 동요제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작곡자로서 정말 보람 있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요. 최고의 보람이죠. 그렇지. 정보영 선생님은 연세대 음악대학에서 이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에 꼽는 연세대. 대연세대학교에서 작곡 공부를 하셨습니다. 수명여대 다음이죠. 수명 다음인가요? 아, 저렇게 센스가 있으시다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곡, 동요 작곡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영화음악의 뜻이 있어서 97년에 졸업을 하고 네. 졸업 기념으로 결혼을 하고 네. 근데 저희 남편이 그 호주에 유학을 가 있는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로 같이 가서 공부를 저는 이제 영화음악 작곡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아, 그럼 유학파신 거예요? 네, 유학파입니다. 네. 다 잊어먹었고요. 영화음악, 다큐멘터리 음악, 뭐 게임 음악 등등을 좀 하다가 네. 근데 이제 좀 생활도 많이 불규칙해지는 것 같고 네. 그런 다음 일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생리가 조금 저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제가 루틴으로 하는 입시 작곡 이제 레슨이 있었어요. 네. 그 레슨을 하는 그 동생이 음. 동요제에 마침 나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작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어이구,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심사위원이셨던 네. 김정철 선생님이 네. 자네 작곡을 좀 할 줄 아는 네. 우리 협회에 가입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한국동요협회에 네, 동요음악협회. 네, 동요음악협회에 들어가게 됐고 또 조원경 선생님을 만나시게 됐고 되셨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요 작곡을 시작하게 너무 된 잘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네. 저를 이끌어 주신 아 맞아요. 우리 네,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들어가네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함께 걸어 좋은 길 네. 못지않게 또 어린이 동요 콩쿨 대회에서 자주 불리워지는 곡이 있어요. 아 네. 풀꽃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도 좀 듣고 이야기 네.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이성관 작사, 정보형 작곡, 오설빈 노래로 듣겠습니다. 풀꽃의 노래. 저 여기 있어요. 여기요. 어딜까 속삭이듯
이성관 작사, 정보형 작곡, 풀꽃의 노래, 오설빈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언제 발표된 노래죠? 처음에 발표된 거는 2004년 한국동요음악협회 발표곡이었거든요. 아, 네. 그 당시 신이범 어린이가 제 곡을 되게 많이 불러줬었어요. 네네. 기억나시죠? 생각나요. 네. 네네. 고음을 너무 잘 내서 맞아요. 그 아이에게 맞춰서 맞는 곡을 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굉장히 높이 올라 쓰게 됐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콩쿨에서 많이 네. 불리워지고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고음을 잘 낸다 하면 너 불꽃의 노래 부를 줄 알아? 뭐 이렇게 지표가 된다는 네네네. 네 고음의 지표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었어요. 네, 노래가 아주 곱죠. 네네네. 참 좋습니다. 고음의 지표.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께서는 작곡하실 때 어떤 점에 주안을 두시는지 또 그리고 작곡하실 때 습관이나 혹시 또 뭐 버릇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의 모든 영감의 근원 원천은 마감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감. 마감일이 있어야 항상 아. 곡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저의 가장 중요한 네.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습관이나 버릇은 저는 이렇게 항상 곡을 쓸 때 그 눈에 보일 것 같은 이제 제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항상 상상하면서 네, 뭐 가곡을 쓰던 동요를 쓰던 아니면 그 음악을 쓰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네. 생각하고 상상해서 쓰는 것 같아요. 마치 그리고 필름과 같이 그림을 네, 가듯 맞아요. 안고 네. 계시는군요. 그리고 네네. 구상을 좀 오래 하다가 네. 쓸 때 이제 한 번에 조금 쓰는 스르륵 네. 써지시는.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그렇죠. 네. 정범 선생님은 동요 작곡 첫 데뷔가 언제였죠? 제 동요 작곡 첫 데뷔는 제가 2002년도에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제 5회 EBS 고음 노래 네. 발표회의 그림 동화라는 네. 곡으로 그림 동화 맞았어요. 네네네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심사위원이 네, 김정철 네. 선생님이셨고 아, 그때 네. 녹음실에서 저랑 한번 마주쳤죠. 녹음실에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해서 네. 선생님이 정보영이에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림 동화였어요. 그때가 2002년이네요. 네네, 2002년.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20년. 네,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네. 20년은 네. 2년이군요. 네. 20년 기념으로 우리 뭐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여러 창작 동요에서 대상, 수상 뭐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거를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쵸? MBC 창작동요제 대상뿐만 아니라 KBS 창작동요대회에서도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로 대상을 수상하셨고 또 성남시 박태현 창작동요대회에서는 벚꽃 팝콘으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우리 어느 곡 먼저 들어볼까요? 2010년도 네, KBS 창작동에 대상을 수상하셨던 곡. 네, 네. 그 곡부터 들어볼까요? 네.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네, 일어나는 네. 곡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박윤희 작사, 정보형 작곡, 이호준 노래로 듣겠습니다.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하늘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 나도 모르게 사르르르 봄눈을
박윤희 작사, 정보형 작곡, 이호준 노래였습니다.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여러분은 지금 옥천 공동체 라디오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곡을 들어보니까요, 선생님. 네. 국악풍 같으면서도 그렇죠. 네, 어느 사극 뭐 이렇게 영화 OST 진짜 그런 느낌이 대본에 첫 곡 이렇게 막 음악 흘러나올 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 영화 음악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맞아요. 네, 그렇게 OST처럼 들리네요. 네. 이 곡은 또 음역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편안하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또 이 노래를 만들게 되셨을까요? 원래 KBS 창작동요대회는 먼저 가사들이 출품이 되면 네. 본선 진출작들이 엄선이 되는데 네. 작곡을 하려면 그 가사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많은 가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박윤희 선생님이 내 손을 바람을 그려요 라는 가사를 보자마자 딱 눈에 들어오셨군요. 하나님 제발 다른 작곡자들이 이 가사를 못 보게 눈을 가려주시고 막 네. 이렇게 기도를 했던 네. 기억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의 제 응답을 마음에, 받으셨군요. 네, 너무 꽂혔던 가사였고 아,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국악중학교를 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여한 친구가 네, 최여한 친구가 어린이가. 네네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음. 제가 이제 KBS 창작 동요대회를 한번 네. 나가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네. 그 친구에 맞춰서 오. 국악풍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음역을 그 네. 어린이에게 맞췄군요. 그 당시에 또 음. 여한이가 변성기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쩐지 좀 네. 편안하게 썼었어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변성기에 접어든 어린이라든지 네, 그런 친구들에게 이 노래가 참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부르기에도. 음. 예. 그렇구나. 이 곡이 발표된 지 지금 한 12년이 흘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한 어린이는 벌써 20대의 소녀가 되어 있나요? 30 대가 후반을 됐나요? 향해 달려가고 정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서울대에서 이제 국악과 음. 네, 정가 네. 전공을 네, 해서 서울대에서 네, 했고요. 작년에 JTBC 풍류대장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어엿한 국악인으로서 네. 방송도 많이 출연하고 그리고 연주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얼마 전에는 네. 그 누가 잘하나에서 방금 노래를 불렀던 이호준 어린이하고 네. 듀엣으로 아. 네 그렇게 불렀었는데 아, 굉장히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그 둘을 위한 듀엣을 편곡을 아. 해주실 수 있어요라고 아. 의뢰를 해주셨어요. 누가 잘하는 네. 쪽에서. 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편곡을 아, 해드렸고 편곡된 걸로 네, 했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너무 저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셨겠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어릴 때 노래를 했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이게 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뿌듯해요. 선생님 따님도 정가를 하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정가 경연대회에서 네. 상도 받았다고 얘기 오. 들었어요. 딸 자랑 좀 해주세요. 딸 자랑. 그러게. 자랑이라 할 건 없지만 네. 저희 딸이 국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네. 아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국악 한마당 TV 프로그램 그 앞에 앉아갖고 1시간여를 아. 네, 망부석처럼 앉아 있어서 어머나, 제가 어머나. 이상하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가하는 거를 내가 몇 살부터 할 수 있어? 이렇게 어. 물어보고 그래서 정가에 굉장히 지금도 푹 빠져서 매력을 네. 느끼고 있지만 엄마 전공을 하기에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아.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수순을 밟아서 네. 국악을 전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부는 이제 멘붕에 빠져서 아. 그러면 공부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아이가 네.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뭐 그렇죠. 부모님이니까. 네, 맞아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사빈인데 저도 봤거든요. 어. 노래도 참 잘하고 아이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뭐든지 잘할 거야. 네. 또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머리도 참 아시잖아요. 좋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다 엄마 아빠 피 네, 닮은 맞아요. 거예요. 재능을 다, 무슨 네, 말씀이야? 재능을 다 물려받았죠. 이번에는 선생님 2008년도 성남시 박태현 창작동요대회에서 역시 대상의 수상의 영광을 안았던 곡 벚꽃 팝콘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벌써 이제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김기현 작사, 정보형 작곡,
벚꽃 팝콘. 팝콘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퍼벙 뿅뿅뿅뿅뿅 아기 봉우리가 옥수수 기둥처럼 삐죽삐죽 솟아나더니 뻥뻥뻥뻥 밤새 달림이 맛있게 튀겨 팝콘을 해놓았나봐요. 하얗고 부드러운 밀가루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풍기며 나뭇가지에 매달렸다가 나에게로 쏟아질 것 같아요. 빠방빵빵 뿅뿅뿅뿅뿅 뿅뿅뿅 빠방빵빵 빠방빵 뿅뿅뿅뿅 내가 넌 강아지 팝콘 먹고 싶다. 뻥뻥뻥 찌들려 졸락졸락 따라오네요. 하얗고 부드러운 밀가루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풍기며 나뭇가지에 매달렸다가 나에게로 쏟아질 것 같아요. 빠방빵빵 빠방빵 뿅뿅뿅뿅뿅 뿅뿅뿅 빠방빵빵 빠방빵 뿅뿅뿅뿅 내가 넌 강아지 팝콘 먹고 싶다. 뻥뻥뻥 찌들려 졸락졸락 따라오네요. 김기현 작사, 정보형 작곡, 벚꽃 팝콘. 팝콘 중창단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 팝콘 중창단에는요. 네. 저희 딸이 들어있어요. 아 진짜요? 지민이 옛날 어렸을 때 지금 지민이. 한지민이가 지금 25살인가? 4살인가? 24살? 따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한 6명의 어린이들이 불렀는데요. 와, 이때 노래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요. 노래를 아무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도해서 그 당시 네. 지도자 상을 이 받으셨어요. 선생님 지도 정말 잘하시잖아요. 네. 가창기도 상을 또 받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진짜 벚꽃 잘하세요. 팝콘이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음. 노래가 참 재밌는데 어쩜 그렇게 작곡을 잘하시는지 아이고. 비결이 있나요? 이 곡을 작곡했을 무렵에 네. 당시 컬러링이 막 처음 나와서 대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휴대폰 벨소리로 막 지정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노래의 앞소절보다는 후렴에 더 주안점을 두고 네. 결정적인 부분을 듣고 그걸 휴대폰에 그렇죠. 이제 벨소리로 저장을 해서 네. 점점 앞소절의 지루함을 참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후크송이라는 개념이 이제 네네. 생겨서 음. 그러면 나도 동요의 후크송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아. 펑퍼벙펑펑 퍼벙 펑 예. 네. 요거를 앞에 내세우고 아. 나중에 이제 후렴에서도 다시 한번. 펑퍼벙펑펑 다시 네. 한번 이제 네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네요, 그것도요. 그 그렇죠. 아이디어를 한번 잔머리를 네. 한번 벚꽃 팝콘 노래가 이렇게 톡톡 터지는 팝콘 같이 톡톡
톡톡 터지는 곡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팝콘 중창단 의상을 또 제가 디자인하고 벚꽃잎도 막 붙이고 그랬어요. 옷에. 아승 따님 있다고 또 신경 더. 네, 그렇죠. 소담 정성을 어머니가 많이 또 이렇게 기울였어요. 나무까지 벚꽃 나무까지 그러니까요. 준비하셨잖아요.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노래 연습과 의상과 소품과 정말 모든 것에 참 정성을 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어쨌든 동요대회나 네. 창작 동요대회나 의상, 네. 소품 이게 진짜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소품을 만들고 그렇죠. 직접 또 다 의상 뭐 할 만드시니까. 때 신경 쓰이고 음. 거기에 맞는 소품 막 그죠? 맞아요. 그 중요해요. 그게 있는 거 없는 것도 그럼요. 굉장히 차이 천지 나더라고요. 차이인 것 같아요. 창작동요 대회라서 좋은 곡을 뽑는 대회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대 요소들이 좀 네. 필요해서 다 모든 게 맞아요. 삼박자가 맞아야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정보영 선생님께서는 작곡하기 위한 가사를 고르실 때 주로 어떻게 고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그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가 그렇죠. 있는 네, 것처럼 이제 곡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가사를 고를 때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그림이 음. 그려지듯 그런 가사를 제가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푸른 하늘의 동요 세상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내가 쓰는 동시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좋은 시 없나 곡을 쓸만한 좋은 시 없나 이렇게 찾았는데 네. 벚꽃 팝콘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찾으셨군요.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 김기현이라는 친구한테 학생이었죠. 네, 아. 쪽지를 보내고 음. 그 어머님이 화답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벚꽃 팝콘의 가사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벚꽃 팝콘 가사를 썼던 그 친구는 막 노래 날개를 다른 거니까. 네, 그 정말 당시에 기뻤겠네요. 와서 또 응원도 해주고 그렇죠. 손수 만든 액자 같은 것도 아마 전달을 맞아요. 해서 네. 그때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생각이 맞아요.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도 전달을 해드렸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들을까요? 이번에는 정보영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곡은 2009년 네. 한국동요문화협회 희망 프로젝트 동요로 네. 희망 더하기 2 음반에 수록한 곡인데요. 네. 동물원의 밤하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구준회 작사, 정보형 작곡, 오설빈 노래로 동물원의 밤하늘 듣겠습니다. 먼 나라서 온 동물들 밤이 되면은 어린 시절 되놀던
구준회 작사, 정보형 작곡, 오설빈 노래로 동물원의 밤하늘 들으셨습니다. 네, 이 곡 진짜 들으니까요. 네. 정말로 동물원에 있는 어. 동물들이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네.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정말 갑자기 드는데요. 기린이 이렇게 쳐다보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데요. 상상이 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이 곡은 어떻게 작곡하게 되셨을까요? 그 희망 더하기 동요 프로젝트는 그때 당시에는 매번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동물과 곤충이 주제였는데 네. 구준혜 선생님 가사를 보고 이건 풍경, 뭐 음. 느낌, 그리고 그 당시 냄새까지 약간 아스라하게 좀 이렇게 상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고 네. 저는 이 가사를 보면 약간 추석 때 동물원에서 약간, 동물들이 네. 나도 엄마가 있었지 이러면서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여기 눈물 한 방울 딱 이렇게. 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그렇군요. 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보영 선생님 곡은 지금까지 들었던 곡들도 그렇지만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선생님 마음이 따뜻해서일까요? 작곡가들은 대부분 곡의 성격이나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또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렇죠. 네. 쉽진 않은데 아니 이렇게 또 곡의 해석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네. 하니까 어. 다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그 느낌, 네. 그러니까 작곡가님이 느꼈던 그 네. 느낌을 더 확실하게 맞아요. 느끼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네, 해설을 들으니까 더 그렇죠. 네. 네. 추석 때 꼭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석 때 꼭 이 노래 틀어야겠는데요. 작곡가가 이렇게 원래 생각이 많으면 곡의 흐름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보영 선생님 곡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보영 선생님께서는 동요 작곡 이외에도 가곡 작곡도 하시고 뮤지컬 작곡도 하시고 뭐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작곡 마당도 하시잖아요. 네. 네. 최근에 있었던 작품 활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활동 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넓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최근 3년간 제가 어떤 거를 했는지 이렇게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네. 뭐 동요, 가곡, 그리고 오페라, 네. 그리고 연극 음악, 네. 국악, 실내악 그러니까 등등 다양한 장르에서 네, 정말 다양한 조금 활동을 하셨네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해에 그래도 조금 특기할 만한 활동이라면 네. 여도라는 그 조선시대 네. 그런 그 사극, 연극 네. 음악을 창작극이에요. 네네 네네. 2시간 10분짜리 네. 네, 연극 음악을 맡아서 네. 네, 작곡하고 음악 감독을 했던 것과 그리고 피아노 소협 주곡을 네. 네, 그 세야세야 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서 네. 조금 반응이 좋았던 것을 이번 해에서는 좀 특기할 만한 그런 네. 활동이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또 성과가 있으셨군요. 네.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시네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을 오늘 옥천에 모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정보영 선생님의 곡에 제가 노랫말을 붙인 곡이 있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조은별 작사, 정보형 작곡, 일기 쓰기, 송지윤 노래입니다. 창문 너머로 늙은 달님 방금 미소 지으면 가만히 오늘
조은별 작사, 정보형 작곡, 일기 쓰기, 송지윤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네. 네. 원래 이게 좀 차분한 노래거든요. 아, 근데 그렇구나. 이 음원은 아침에 듣기 좋은 곡으로. 그러게요. 아침에 일기 쓴 걸로. 네. 아침에 읽기. 네. 선생님 곡들이 정말 다 모두 따뜻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또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곡은 2003년도 캥거루 창작 동요제 때 발표했던 곡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곡을 쓰고 조원경 선생님께 선생님 이 곡에 가사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으로 했는데 네, 작곡이 된 선생님께서 거구나. 흔쾌히 네. 그렇게 또 예쁜 가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해요. 예쁜을 강조해 주셨네요. 저는 작사할 때 멜로디가 있어야 작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가끔씩 가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노래도 좋은 멜로디에 반짝 가사가 일기 쓰기가 쫙 보여갖고 저도 그래서 이 일기 쓰기라는 제목으로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캥거루 창작동요제 우리 정순철 짝짝꿍 머리니 합창단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하여튼 2019년에 네. 있기 없기로 있기 없기. 갔었죠. 네. 네. 다음 곡은 정보영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 주셔야겠어요. 네. 다음 곡은 봄날의 시간이라는 곡이고 네. 구준회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는데요. 네. 원래는 2008년 네. 한국 동요문화협회 희망동요 프로젝트 희망더하기 하나에 수록되었던 곡인데 네. 오늘 들으실 버전은 2019년 네. 바리톤 송기창 선생님과 음. 이재원 어린이가 듀엣한 버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들어볼게요. 구준회 작사, 정보형 작곡, 봄날의 시간, 바리톤 송기창 그리고 이재윤 어린이가 노래합니다. 봄비에 떨어진 꽃잎 따위에 쌓이네 여린 한잎 한잎 드러낸 분홍빛 마음 꽃잎이 미리 알고 지는 봄날의 시간 온 세상이 따스한 꽃잎을 덮였네 꽃잎이 품고 가는 아름다운 생각들 꽃이 떠난 가지에 꽃잎만 남았네 봄비에 떨어진 꽃잎 땅 위에 쌓이네 여린 한잎 한잎 드러낸 분홍빛 마음 꽃잎이 미리 알고 지는 봄날의 시간 온 세상이 따스한 꽃잎을 덮였네 꽃잎이 품고 가는 아름다운 생각들
꽃이 떠난 가지에 꽃잎만 남았네. 구준의 작사, 정보형 작곡, 봄날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곡이 아름다울까요? 네, 아이가 독창으로 혼자 노래하는 것보다 어른의 소리가 들어가니까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정보형 선생님은 평소에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잘 떠오르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순발력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작곡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그 저만의 아이디어라고 네, 할까 그런 네. 것들이 곡에 있어서만은 조금 영향력을 조금 발휘하는 것 같다는. 네. 그렇군요.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제로입니다.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아이가 단체가 있잖아요. 네, 네. 아이가 단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뮤직은 8명의 작곡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네. 클래식을 기반으로 대중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음악 장르이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고요. 네. 가는 어린이? 노래 가짜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이가 노래하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모토를 아. 가지고 시작한 건데 네. 좀 점점 활동의 반영이 좀 넓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아이가 뮤직의 방향성이 곧 제 음악의 방향성이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8분이 다 실력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있으시길 성원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동만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나 좀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작곡가를 졸업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네. 반 정도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또 나머지 반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좀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노라도 좀 장착해서 그래서 뭔가 방향성을 가지되 네.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고 네. 방향성과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냥 내 주어진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옥천 이 먼 곳까지 와주셨잖아요. 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동요 세계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건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조원경 선생님 영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원경 선생님께서 저한테 많은 일들을 주셨는데 생각보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좀 편하게 동요 쓰고 대회 나가고 하시는데 좀 여유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계신 조원경 선생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계속 이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동요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동요 장르의 인식 개선이나 맞아.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동만세에 출연하게 된 계기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 프로를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동요의 유래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디 가면 들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펜 들고 필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뭔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맞아요.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마음이.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어쨌든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네, 바쁘신데도 정말 불구하고 이 하루의 시간을 내주시고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40회차 동만세는 동요 작곡가 정보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혜은 작사, 정보영 작곡 풀보기의 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보영 선생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늘 행복하시고요. 네, 동요로 행복하게. 네. 가 네. 항상 모토시잖아요. 네, 모토시죠. 맞아요. 네, 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만세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동요로 늘 행복하세요. 동행. 나는 아주 작은 풀포기 커다란 나무에 뒹구는 예쁜 햇살도 왠지 내게는 시무룩해 보여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소곤소곤 속삭이네요. 자꾸 소중한 너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마.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크나큰 우주라는 걸. 작은 내 입술 위에 꿈틀꿈틀 달팽이에 길었던 하루심을 얻네요. 나는 아주 작은 풀포기 커다란 나무에 뒹구는 예쁜 햇살도